안녕하세요. 부자 오빠입니다. 국내 증시가 개장하기 전에 가볍게 참고하자는 의미에서 미국 증시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증시가 마감을 했는데 사실 특별한 건 없습니다. 다우, 나스닥, S&P 500, 3대 지수가 다 보합이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0.4% 정도 소폭 하락했습니다. 제가 뉴스도 잠깐 찾아봤는데 정말 오늘은 너무나도 무난하고 싱거운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뭐 특별한 게 아무것도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세부 종목을 봐도 마찬가지죠. 3대 지수가 보합이다 보니까 한눈에 봐도 뭐 오르고 내린 종목이 거의 반반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구글만 1% 정도 올랐습니다. 소위 우리가 대형 기술주라고 하는 핵심적인 종목들도 큰 변화가 없고요. 한동안 땅굴 파다가 최근에 조금 올라줬던 테슬라도 뭐 오늘은 0.2% 정도 하락을 했네요. 요즘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아직도 조금 남아 있어서 그런지 지금 금융주들이 조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그밖에 특별한 건 없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조금 약세를 보이고 있죠. 총 30종목 중에 8종목만 소폭 상승을 했고요. 나머지 22종목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국 증시는 약보합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국내 증시에 딱히 영향을 줄 정도로 특별한 이슈는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삼성전자 주가 3개월 차트를 제가 한번 펼쳐봤는데 보통주와 우선주가 거의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지만 우선주의 방어율이 조금 더 높은 것 같습니다. 보통주와 우선주 중에 뭘 사야 되느냐 뭐 이런 질문들이 많으신데 저 같은 경우는 우선주만 거의 모으고 있거든요. 보통주는 딱 한 주밖에 없습니다. 제가 우선주를 선호하는 이유는 일단 장기 투자자이기 때문이고요. 장기 투자자일수록 배당 재투자의 중요성이 커지거든요. 아무래도 배당 재투자라는 개념 자체가 복리 개념이기 때문에 저처럼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저는 우선주를 추천을 드리는 편이고요. 시장의 동향을 살피면서 트레이딩을 자주 하시는 분들은 굳이 우선주에 뭐 특별히 관심을 가질 필요는 딱히 없겠죠. 사실 최근 수익률도 우선주가 더 좋긴 한데 이 수익률은 정말 말 그대로 랜덤입니다. 우선주의 주가가 보통주를 뛰어넘지 않는 이상에는 이 배당 수익률은 무조건 100%더 좋기 때문에 배당금에서는 확실히 유리하다고 할 수 있지만 수익률은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뭐 수익률이 최근에 우선주가 더 좋다고 해서 제가 우선주를 추천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배당금에는 관심이 없고 뭐 수익률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보통주와 우선주를 그냥 반반 담으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반반으로 가져가되 뭐 예를 들어서 특정 시기에 보통주의 주가가 좀 일시적으로 크게 하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선주를 조금 더 담으시고 또 우선주의 주가가 많이 빠질 때는 우선주를 조금 더 담으시고 이런 식으로 낙폭이 클 때마다 조금 더 줍줍을 하시면 어차피 결국에는 비슷한 수준을 맞추기 때문에 조금 더 이득을 볼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대략 10% 정도 차이 나죠. 보통주가 86,600원, 우선주가 73,100원이니까 딱 10%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5%에서 15% 사이를 왔다 갔다 하니까 지금이 딱 적정 수준으로 맞춰진 것 같습니다. 둘 중에 뭘 사도 전혀 뭐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월부터 공매도가 재개가 됐는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주는 공매도 대상이 되고요. 우선주는 공매도 제외입니다. 자, 따라서 공매도 관점에서만 봤을 때는 우선주가 조금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는데 5월 3일부터 공매도가 재개가 됐거든요. 거의 모양은 비슷하지만 잘 보시면 우선주의 주가가 조금 더 방어율이 좋습니다. 뭐 평소에도 워낙에 엎치락 뒤치락 하기 때문에 뭐 공매도 영향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공매도가 5월 3일부터 재개가 됐는데 보통주의 최저가는 5월 13일에 나왔고요. 우선주의 최저가는 3월 9일에 나왔습니다. 보통주의 주가가 공매도 재개 후에 확실히 크게 흔들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또 하나 눈여겨봐야 될 게 투자자별 매매 동향인데
개인과 외국인의 흐름이 아주 중요하죠. 최근 3개월간의 동향을 봤을 때 한눈에 봐도 개인이 굉장히 많이 순매수를 했고 외국인은 많이 팔아치웠습니다. 자, 그런데 일주일을 보잖아요. 그럼 개인이 오히려 매도를 했고 외국인은 순매수세로 돌아왔죠. 금융투자와 투신, 심지어 연기금까지도 순매수로 전환을 했습니다. 뭐 우스갯소리로 개미들 반대로만 하면 돈 번다는 말도 있는데 적어도 일주일간의 지표를 봤을 때는 개인은 순매도, 외국인은 순매수로 돌아왔습니다. 일반적인 기준에서 봤을 때는 좋은 징조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동안 반도체 슈퍼사이클임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정말 자존심을 많이 구겼었는데 올해 고점 대비 뭐 거의 20% 가까이 빠지기도 했고 2분기부터는 실적이 더 좋아질 것으로 많이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게다가 외국인도 조금씩 돌아오고 있고 뭐 연기금 매도세도 조금 진정이 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지금이 그렇게 최악의 매수 타이밍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물론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그런 불확실성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 불확실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식을 하는 동안 항상 존재하는 것이잖아요. 불확실성이 무서워서 주식을 못한다? 글쎄요, 이거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주식은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고 우리가 일종의 모험을 거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모두가 몸살일 때 과감하게 매수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물론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거라는 확신이 있다는 전제 하입니다. 당연히 기업 분석 완벽하게 되어 있어야죠. 어떤 분야든지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 좀 똥꼬집인 경우가 많죠. 고집이 굉장히 세서 다른 사람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저는 주식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내가 확신이 있다면 주변에서 뭐 아무리 안 좋은 얘기 해도 우직하게 밀고 나가는 맛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역사를 봐도 길게 보면 항상 우상향 해왔고 낙폭이 클 때마다 줍줍한 사람들이 수익률이 가장 좋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삼성전자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주변에서 아무리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해도 자신의 판단력과 신념을 믿고 한 10년 이상 우직하게 장기 투자를 한번 해보시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지금까지 정말 잘 버텨오셨는데 앞으로도 뭐 어려움은 많이 있겠지만 흔들리지 마시고요.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